자, 3.1운동인데 배경을 좀 한번 볼게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 일단 3.1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3.1운동은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의 최초 역할을 이 3.1운동이 해주고 실제로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이 3.1운동은. 그래서 3.1운동은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만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해도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파트예요. 3.1운동.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도 이 문제는 나오고 동아시아에서도 이 문제는 출제가 돼요. 한국사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그 정도로 세계사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국외인데요. 너무 무게중심을 국외에다 둘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상황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만져봐야 돼요. 이게 좀 들여다봐야 돼. 계속 나오죠 이거. 레닌이 했던 얘기 두 가지 다시 한번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규합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완수하겠다.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치 레닌은 백마탄 왕자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레닌의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 선언이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이 뭐라 그러죠? 방향타 역할을 해요. 아 이거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지원을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윌슨이 파리 강화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승전국의 논리기 때문에 무슨 논리? 승전국의 논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전에 파리 강화 회의에 그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게 1919년 1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된 거는 주창된 건 파리 강화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패전국에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되는 거예요. 승전국의 논리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만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우리와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이용해 보려고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용해 보려고 했겠죠.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했었다. 이것도 이제 독립청원서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국외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제가 저희 할머니가 했던 이게 좀 더러운 표현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와요. 이거 웃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방구를 자꾸 끼면 똥이 나온다고. 방구를 자꾸 낀다는 건 똥이 나오기 때문에 방구를 끼는 거야. 그만할게. 그러니까 이런 방구가 뽕뽕뽕 계속 껴줘야 돼. 그래야 뻑 하고 나오는 거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2주는 지켜봐야 돼. 알겠어? 처음 딱 듣고 아 이건 아니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응? 독립청원서. 하여튼 개강날은 불안해요. 눈빛이 막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환불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듣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뭐 제출하는 거는 제출하는 건데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들어주지 않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전 상황이 실패했다. 독립선언이 활발히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연도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했던 무호독립선언이 빠진 겁니다. 그 전에는 무호독립선언을 여기다 넣었었거든요. 3.1운동 전이니까. 근데 이걸 이제 빼버렸어요. 중소회가. 대동단결 선언문. 이건 이제 상하이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전에 대동단결 선언문을 발표했던 단체는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예요. 무슨 단체? 신한혁명당. 그래 나중에 이제 사료들 또 읽어보면 선생님 대동단결 선언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사료에서 대동단결 계속 나와요.
대동단결이 계속 나오면 대동단결 선언문입니다. 신한혁명당에서 발표한 거예요. 상하이에 있었던 1915년에 만들어졌던 신한혁명당. 신한혁명당이에요. 또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면 안 돼. 신한청년당은 191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7년에 나온 대동단결 선언문을 발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발표됐던 거죠. 2월 8일에. 이광수가 이걸 집필을 해요. 28 독립선언문은 원래 이광수가 쓴 거예요. 선생님, 이광수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1910년대까지 이광수는 독립운동가였어요. 20년대로 넘어오면서 24년, 23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자치론이라고 해서 이상한 독립운동 방법을 이제 갖게 되죠. 조선청년 독립단 이걸 조직해요. 최팔령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된 단체인데 한인 유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청년 독립단 멤버들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한인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때 당시 대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려면 다 이때는 일본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윤동주도 일본에 가려고 창씨개명도 하고 뭐 이게 일본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윤동주가 그거를 매우 괴로워하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거에 대해서. 일본 거주 한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걸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28 독립선언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선 청년 독립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한인 유학생인데 이러면 안 돼. 조선 청년 독립단 이 단체가 주도한 거야. 글은 이광수가 쓴 거고 선언서와 결의문이 발표되는데 나중에 28 독립선언문 그 사료가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는데 28 독립선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에 대동단결 선언문은 대동단결 계속 나온다고 그랬지. 28 독립선언문은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시켜 달라야. 그러니까 일본이 승전국이니까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민족 자결주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달라. 이게 28 독립선언의 핵심 내용이야. 3.1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됩니다.